안녕하세요. 일반사회 김토끼 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업 나눔 만능 틀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장담합니다. 진짜 영혼을 갈아서 만든 제 만능 틀을 공개할 테니까요. 선생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전에 제가 수업 시험 만능 틀 영상을 만들어 놓은 내용을 꼭 보시고 와서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업 시연은 수업 나눔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수업 시연에서 내가 한 부분만 수업 나눔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업 시연에서 못했던 부분을 수업 나눔 때 제가 사실 이러이러한 것들도 알고 있었고 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보완하는 형식으로 사용도 할 수 있지만요. 보통은 본인이 수업에서 시연한 부분을 어필하는 형식으로 나눔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선생님들께서 제가 카드뉴스도 걸어 놓을 테니까요. 먼저 실현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시연한 부분이 이렇게 녹여지는구나 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수업 나눔 만능 틀은 카테고리를 3가지로 정리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교육관을 기반으로 본인이 수업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또는 수업에서 잘한 점이 무엇인지와 관련된 카테고리, 굳이 나누자면 수업 전 질문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의 만능 틀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관을 기반으로 한 수업 설계와 관련된 답변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고요. 이 답변이 끝나고 나면 이어서 수업 후에 수업 성찰을 통해서 깨달은 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교육관을 기반으로 수업 설계를 어떻게 했냐? 어떻게 잘했냐?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됐을 때 제가 하려고 했던 나눔 만능 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나눔은 10분 동안 3문항을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문항에 보통 3분의 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잠시 제 수업에 대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30초 정도는 생각을 한다고 하고 또 떨리는 경우, 긴장하는 경우 30초 정도를 뺀다고 했을 때 저는 한 문항당 못해도 2분은 채우자라는 게 목표였습니다. 2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하게 했습니다 라고만 답변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수업 나눔을 할 때에도 구조를 어떻게 짰냐, 먼저 나눔을 할 경우에도 먼저 앞부분에 서론을 살짝 넣고요. 한 답변당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론을 앞에 깔고요. 서론은 질문에서 묻는 정의 같은 것들로 대부분 했습니다. 서론을 한 후에 이제 제가 수업에서 한 게 이런 것입니다. 본론에 제 수업의 만능 틀에 있었던 장치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에서는 현장에 간다면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 나눔 답변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교육관과 관련된 수업 설계와 관련된 앞부분에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앞에 영상에서 제 수업의 의도나 철학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서론이 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교육이란 학생들과 행복하게 배우는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가 모두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르치면서 배우는 과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배움의 과정에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도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먼저 앞부분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썼던 장치들을 어필하는 본론에 해당하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서론이 끝나고 나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만능 틀 1번은 바로 인사 되겠습니다. 인사는 어떠한 시연이 나와도 반드시 하고 시작하겠다라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된 수업 나눔은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제 수업의 의도를 녹일 수 있는 인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답변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수업을 시작할 때 행복하게 배워서 나도 쓰고 남도 주자라는 인사를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제 수업 시간에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고 행복하게 배우며 이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수업을 통해 학생에게 행복한 배움이 일어나도록 설계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3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하나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구조화해서 답변하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업 나눔이 끝나고 심층 면접
강의를 찍을 때도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개조식으로 답변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조화해서 답변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한 장치가 3가지가 있다면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심사위원들은 짧은 시간에 선생님들의 답변을 듣고 그것을 채점하는데 용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렇죠. 개조식으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의 수식어를 붙여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에 들어가는 그 본론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본론의 내용들에는 다 키워드를 하나씩 박아두었습니다. 키워드별로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그때 그 시연할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쓰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제가 쓰고자 했던 키워드는 칭찬이 있는 교실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칭찬이 있는 교실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허용적이고 개방적인 따뜻한 분위기의 교실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칭찬 발문을 활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직접 시연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용기 내어 발표한 땡땡이를 칭찬한다거나 오랜만에 발표한 땡땡이를 격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실수는 용인되고 적극적인 태도는 칭찬받는 교실 분위기 속 자신의 생각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시면 제가 앞에 시연한 만능 틀에서 자주색으로 표현했던 것들이 다 칭찬 발문들이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했던 발문들을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이야기하면서 언급해 주는 거죠. 이렇게 용기 내어 발표한 땡땡이, 오랜만에 발표한 땡땡이 같은 것을 제가 그냥 칭찬한 게 아니라 저는 허용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꺼내는 거죠. 비장의 무기를 싹 꺼내는 느낌입니다. 되게 안타까운 경우가요. 본인이 굉장히 좋은 수업 시연을 해놓고 나눔에서 이야기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능 틀로 준비하면서 나는 이거 꼭 말해야지 알고 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수업 나눔 영상이 끝나고 나면 판서 구조화했던 제 판서 노트를 보여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보고 나눔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또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꿈이 있는 교실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라는 파트인데요. 보시면 학생들이 수업에서 의미를 찾고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생각하기에 진로만큼 좋은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 진로를 미리 알고 적재적소에 학생들의 꿈이 빛날 기회를 제공한다면 학생들의 배움의 과정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제가 행복이라는 키워드, 또 삶의 의미를 찾는 키워드 같은 제 수업의 의도나 철학이 계속해서 잘 녹여있고 일관되게 진술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구체적으로 저는 땡땡이와 같이 아나운서를 꿈꾸는 학생에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료를 읽을 기회를 주고 전달력 있는 발표였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한 행동이 이유가 있었고 그때 내가 한 행동이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행동이며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이러한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배움의 기회가 공평한 교실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보시면 한 교실 내에는 다양한 배움의 속도를 가진 학생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배움의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어떤 학생들은 배움의 속도가 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든 학생들의 배움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별 맞춤형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움의 속도가 빠른 학생에게는 심화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다른 친구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배움의 속도가 느린 학생에게는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거나 먼저 알아보기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행복하게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은 제가 잘한 걸 어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잘난 척을 섞어서
이렇게 했고요. 또 경기교육에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라는 기본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순회 지도는 항상 배움의 속도를 고려한 순회 지도로 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죠. 또 밑에 보시면 성장이 있는 교실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 교수 평기 일체화도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때 당시 트렌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넣어서 교수 평기 일체화가 강조되면서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실시했다면 평가 역시도 학생들 성장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 학생들에게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평가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실험 때 선생님이 이 모든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그리고 지난 시간보다 더 발표를 잘했다. 지난 시간보다 더 성장한 모습을 보인다. 같은 피드백들을 여기서 사용했던 이유가 바로 이 키워드 때문이었습니다. 배움의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피드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평가가 수행의 결과를 단지 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실시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앞부분에 도입부,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본론, 내가 이렇게 잘했어요. 마지막 결론은 이런 게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뒷장에도 여러 개, 몇 개 더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책임이 있는 교실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책임지고 도맡아 해야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때 조금 더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수업에 무임승차하기보다 맡은 바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활동 시 날래니, 기록이, 발표 및 입금이 등 역할을 부여하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학생들에게 직접 순회하면서 역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요 버전도 있고요. 한 가지 버전이 더 있었는데요. 책임과 관련된 버전에서 방역 도우미, 환기 도우미 등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만들었습니다. 교사가 혼자 모든 부분을 책임지려고 하기보다 학생들에게 책임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모두가 함께 행복한 배움을 만드는 데 일조하도록 수업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많은 버전을 준비했었는데요. 이 버전들을 다 하나하나 어느 정도 입에 익히고 외워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되게 많은 키워드를 선생님들께 보여드릴 건데요. 선생님들이 이 모든 키워드를 다 외우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수업 장치가 이런 키워드와 어떻게 부합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갖고 있는 이 키워드가 배려, 책임, 존중 이런 것들과 연결 지으면 조금 더 있어 보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지금 이 틀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요. 학생이 주인이 되는 교실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어 배움의 장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사가 일방적으로 수업의 규칙을 제시하지 않고 학기 초 학생들이 직접 정한 규칙을 통해 수업의 주의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다함께 규칙인데요. 다함께 규칙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학기 초에 함께 정했던 규칙이 뭐였죠? 이런 식으로 제가 틀에 넣어놨었는데요. 그게 바로 요 나눔 때문이었습니다. 태블릿 PC를 사용할 때는 제가 다 함께 규칙이었는데요. 모든 활동을 할 경우에는 참존경 규칙도 있었습니다. 참존경, 참여하고 존중하고 경청하자 이런 규칙이었거든요. 이런 규칙들이 그 예입니다. 스스로 만든 규칙을 책임감 있게 지키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주인이 되고 또 책임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버전과요, 또 한 가지 버전이 더 있었는데요. 활동 시간을 스크린에 띄우고 공유하여 스스로 시간을 조절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배울 내용과 배움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함을 통해 자율성과 학습 동기를 높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소통이 있는 교실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간에 서로 가르치며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교학 상당이 제 수업의 의도였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도 넣어준 것이죠. 자신의 생각만 이야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땡땡이가 어려워하는 단어가 있을 때 땡땡이가 이를 돕거나 모든 간의 해결 방법을 공유하는 방법, 또 아주 좋은 질문을 모둠 전체에 공유하거나 쯔위가 자신의 새로운 경험을 학생들과 나누는 부분. 제가 지금 여기에 4가지나 넣어놨잖아요. 선생님들 이 4가지를 다 얘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업 때마다 뭐 쯔위가 빛날 수 있는 수업이 있고요. 또 아니면 그냥 모든 간의 해결 방안을 넣었을 수도 있잖아요. 소통이라는 키워드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제가 했던 내용들을 여기 다 넣어둔 것입니다. 이 파란 부분은 나중에 1개만 했다고 하면 1개만 넣고 2개를 했다고 하면 2개를 넣고 이런 식으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교사 역시 소외되지 않고 학생들이 서로 배움을 나누며 성장하는 과정을 관찰하며 소통하였습니다. 학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 측면에서 한 학생이 반 학생 전체를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해주면 그것을 다른 학생이 받아 구체화해주고 다른 학생이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이건 제가 수업 실험 만능 틀에서 보여드렸던 그 핑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누가 땡땡이가 이야기한 부분을 다른 땡땡이가 요약해볼까? 이런 식으로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했던 부분이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여러 친구들과 함께 배움을 이끌어가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배려가 있는 교실인데요. 제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아주 크고 특별한 특혜보다는 선생님의 작은 배려가 수업의 흥미를 높이고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사소한 부분에 배려와 존중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상을 볼 때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잘 보이는지 확인한다거나 배움 노트에 자료를 미리 실어놨다거나 모든 활동 시에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이 따로 있는지 확인하는 것들을 하였습니다. 모든 활동이 끝나면 보통 선생님들께서 모든 활동이 끝났습니다 라고만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만능틀에 모든 활동 끝내기 전에 이러한 발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타이머를 볼까요? 그렇죠.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활동 마무리된 친구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아직 마무리 못한 친구들도 끝까지 잘 마무리해볼게요. 혹시 시간이 부족한 조가 있을까요? 사랑조가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니까 2분 정도의 시간을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한마디 별거 아닌 내가 한마디 한 거를 나눔에다가 녹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치 엄청 대단한 것을 배려한 것처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려는 학생들을 배움에 소외시키지 않고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만능 틀을 넣어두었습니다. 다음은 기다림이 있는 교실이라는 키워드인데요. 기다림이 있는 교실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의 배움을 촉진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발문을 한 경우 바로 학생들에게 답변을 요구하기보다는 잠시 기다려주는 시간을 갖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30초의 시간을 준다거나 선생님의 예시를 먼저 듣고 생각해볼 기회를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교사가 단순히 지식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경험과 연관지어 지식을 구성해 볼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시면 아까 정해놨던 그런 키워드들이 다 한 가지로 이어진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질문이 있는 교실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최근 교실에서 질문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원격 수업도 함께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하기에 더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따라서 학생들이 수업 중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체 학생들과 공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땡땡이의 질문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함께 이야기해볼까? 라고 하거나 사랑 모둠에서 나온 질문을 이해 모둠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와 같은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이 빛나는 교실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의미 있는 배움은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생각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일맥상통하죠.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만들어야 선생님들이 외우시기에도 좋습니다. 학생들이 단지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이 지식을 왜 배워야 하는지 그 의미를 찾게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배울 지식을 땡땡이나 땡땡이의 경험 속에서 도출하고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다문화 학생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다문화 학생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경험을 수업에 녹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다문화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수업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 효능감이나 유능감을 높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런 것도 여기에 넣을 수 있겠죠. 오늘 배울 지식이 내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우리 일상생활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개념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장황한 설명 없이도 수업에 이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놨던 만능틀을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좋은 부분이 있다면 참고해서 수업 실현에 또 수업 나눔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굉장히 잘하시고 있고 더 잘하실 거고 지금보다 아마 2차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에는 훨씬 더 높은 실력으로 잘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인에 대한 의심을 거두시고 나한테 물음표보다는 느낌표를 던져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